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외신들 난리가 났으며 지금 프랑스 충격 상황, 마크롱의 로비에도 체코, 한국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성과,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가장 먼저 간 것이 어디입니까? 유럽, 나토 정상회의 아닙니까? 당시에도 얼마나 방산과 관련된 세일즈를 잘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와의 한국 군사 교류에 그 물꼬를 텄지요. 자,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 회원국들 중에 회원국 정상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외신들이 소개를 했지요.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32개국이 윤석열 정부의 방위산업업체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한미일 새 동맹의 확고한 뿌리하에 나토 동맹국들과의 원전 세일즈와 방산 세일즈 이상 군사 동맹을 확대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아닙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마크롱 대통령 로비에도 체코, 한국 원자력 선택, AFP 통신, 프랑스 전력공사 EDF 계약을 위해 열심히 로비를 벌였으나 또 마크롱 대통령은 3월에 프라하를 방문해 입찰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한국, EU 원전 최강 프랑스 꺾고 유럽 시장 추가 수주 파란불. 야, 지금 AP통신 또 뭐 영국의 데일리 메일 온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뤘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문재인이가 탈원전을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이 원전 어떻게 망가뜨렸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복원을 시켰으며 대대적인 유럽 수출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 소식. 자, 프랑스의 AFP 통신이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오랜 입찰 과정을 거친 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업체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를 제치고 한국의 수력 원자력이 선택. AFP 통신은 이것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대반전이 터진 것이며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프랑스 전력공사 EDF를 위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AFP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공사는 계약을 위해 열심히 로비를 벌였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에 프랑스를 직접 방문해 입찰을 추진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FP는 체코는 올해 초 70% 국유 에너지 회사 체코 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입찰을 확대해 원래 계획한
한 개의 유닛에서 여러 유닛을 건설할 수 있는 옵션을 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 원전 단지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원전 사업은 체코 현대사 중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사업. 체코는 현재 두코바니와 테밀린 원전 단지 2곳에서 각각 4기, 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FP는 체코는 한수원을 확정된 두코바니 2기 원전 계획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향후 테밀린 지역 2기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에도 한국의 한국수력 원자력에 우선 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AFP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FP는 모든 원전, 체코 원전,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동안 프랑스 전력공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AFP는 확정된 2기 건설 사업비는 4천 코로나, 한국 돈으로 약 24원 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2개의 유닛을 정부는 2개의 유닛을 같은 장소에 건설할 경우 새로운 유닛 하나의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200억 크라운, 미화 86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된다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체코 타임즈 역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제안은 평가된 모든 기준에서 사실상 더 나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두코바니에 2개의 블록을 건설할 것이며 이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테멜린에서 추가 2개의 블록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며 이는 미래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AFP 통신은 아랍에미리트 당시에 한국에게 뺏겼었는데 이번 체코 원전도 결국은 한국에게 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이 소식이 나온 이후 지금 프랑스 관계자들은 대패닉에 빠졌다라고 AFP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15년 만에 해외에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을 확보하면서 한국의 원전 업계가 본격적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과 또한 영국의 데일리메일 온라인 등이 신속하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 온라인은 17일 현지 시간 프랑스 이 전력을 제치고 결국은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팀 코리아 컨소시엄, 한국 수력 원자력, 대우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컨소시엄이 결국 프랑스 전력공사 컨소시엄을 누르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온라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단 체코에서 2기, 두코바니 5, 6호기를 짓는 게 확정이 됐으며 향후 추가로 2기, 테밀린 3, 4호기까지 더 지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기당 2천억 코로나 약 12조 원에 달하며 다 포함하면 한국 돈으로 48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데일리 메일 온라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체코는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한 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 유럽형 한국 원전 42년 만에 유럽으로 수출.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한국의 원전 42년 만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 길을 텄다라고 AP통신은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EPC,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전반에 걸친 대규모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총 4기 수주 이후 15년 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규모도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아랍에미리트 수주전 때도 한국은 프랑스를 꺾었다며 한국의 한수원은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을 바탕으로 체코 측의 요구에 따라 용량을 낮춘 APR 1000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한국 원전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겪으며 위축된 이후 친원전 기저인 지금의 현 윤석열 정부 아래 이번 수주를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전망이며 유럽으로도 향할 수 있으며 유럽으로의 수출은 현실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 타임즈도 이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으로 확장되는 한국의 원전. 체코를 교두보로 이제 한국의 원전은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줄줄이 예정된 유럽 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이 폴란드 타임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친원전 흐름이 과속화하는 만큼 다른 지역 국가에서도 한국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총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확률이 커진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번에 체코 잭팟을 터뜨리면서 향후 한국은 15년 이상 국내 원전 생태계 일감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체코 프로젝트는 원전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운전, 정비 등 원전 생태계 전반을 수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따내면 한국 내의 원전 생태계에 15년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U, 유럽 내의 원전 건설 최강국으로 평가되는 프랑스를 제치고 EU에서 첫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체코 타임즈 역시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체코 타임즈는 체코 당국은 이번 입찰에서 한국이 프랑스보다 모든 평가 기준에서 매우 우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과거 원전 건설에서 약속한 공사 기간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체코 타임즈는 반면에 프랑스는 핀란드 오킬루호토 3호기를 2009년까지 짓기로 했다가 13년가량이나 지연한 적이 있다며, 체코 타임즈는 공사 기간이 늘어질수록 사업비도 불어나는 악영향이 있다며,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X 옛 트위터에 우리는 프로젝트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했다며,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체코 산업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체코 타임즈는 공사 기간 변수를 제외한 건설 단가 측면에서도 한국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의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크게 낮은 덕분입니다. 지난 5월 16일 현지 시간 체코의 언론 경제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체코 타임즈는 그러면서 이러한 역대급 큰 성과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회의에서의 원전 외교전이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타임즈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팀 코리아가 똘똘 뭉쳐 2017년부터 체코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한 점도 수주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전 부지 인근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트레비치 아이스 하키 팀을 한국 정부가 또 기업이 후원을 해온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체코 타임즈는 또한 코로나19 사태 때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45만 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8일과 이달 10일 등 수차례에 걸쳐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원전 세일즈 활동을 한 것도 가장 큰 빛을 보게 한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타임즈는 왜 이번에 프랑스가 안 됐는지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체코 타임즈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체코와 같은 EU 영내 국가라는 이익 공동체 프레임을 강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프랑스 컨소시엄을 이끄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는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타임즈는 체코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러시아와 고리를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타임즈는 한국 원전의 위대한 역사가 체코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성과에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분명하게 있으며, 문재인 전 정권은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문재인 전 정권은 한국의 원전을 없애버리고 탈원전을 시도했다라고
체코 언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 뽑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